안녕하세요. 시인 만세입니다. 오늘은 시인 배우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2003년에 시문학으로 등단하셨는데요. 네. 등단이 빨리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1996년 정도부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네. 뭐 원인도 모르고 뭐 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계속 눈은 나빠지고 왼쪽 눈은 완전히 실명을 했죠. 한쪽 네. 눈만요? 네네. 그리고 오른쪽 눈도 0.3 정도 시력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네. 이제 그 문학에 이제 입문하게 됐는데, 네. 그 계기는 그 시력이 나쁘고 눈이 멀어서 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몸이 안 좋아지시고 하시면서 시에 관심을 갖게 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눈이 안 좋아지면서 오히려 역경이 네. 기회가 된다고 생각이 돼서 네. 2000년도에 중앙대 예술대학원에 네.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이렇게 쓰러졌어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네. 뇌종양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근데 살 확률은 뭐 15%, 15%. 죽을 확률은 85%. 그때가 94년? 그때가 이제 2002년도였습니다. 2002년. 그러면은 지금 벌써 십몇 년이 지났네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신데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됐는데 네. 한 거의 20시간 이상을 수술을 했는데 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 네. 머리를 이렇게 절단해서 수술하는데 저는 로봇 수술로 해서 네. 뇌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를 받아서 네. 수술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수술한 결과가 네. 어떤 그 악성 종양이 아니고 그냥 이런 물혹이라서 전혀 어떤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천만 다행이었네요. 천만 다행이었죠. 네. 그렇지 않으면 벌써 뭐 네. 예, 거의 그렇습니다. 뭐 몇 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아프셔가지고. 아파서 한 96년부터 한 뭐 4년, 6년 정도를 고생한 것 같아요. 원인도 모르고 네. 계속. 그래서 계속 그냥 원인도 모르고 병원만 다녔는데 네. 시력은 자꾸 잃어가고 머리는 아프고 그랬다가 이제 그렇게 2002년도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제 판정이 나서. 그럼 이렇습니다. 수술하시고 나서는 눈도 괜찮아지시고 다 괜찮아지신 근데 거예요? 수술한 날 네.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눈 떠보라고 해서 네. 눈을 떠보니까 이 형광등 불이 잘 안 보였어요.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렇게 화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네. 그냥 펑펑 울었어요. 울다가 이제 또다시 기절을 했는데 네. 다시 깨보니까 이제 눈이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안과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시력이 정상 1.2, 1.2 와. 하나는 2.0까지도 갔었는데 네. 요즘에는 1.2, 1.2로 네. 교정 시력이죠. 그렇게 돼서 정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시가 살려준 것 같아요. 네. 네. 그때부터 시를 공부하셔서 이제 그 2003년에 등단하시고 2005년에 첫 시집을 내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 네. 이 첫 시집에 들어있는 시들은 그러면 아플 때 얘기를 많이 쓰신 건가요? 그렇죠. 거의 병상일기라고 할 만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시집이 그 발행되자마자 네. 또 이게 이제 그 막 각 신문에 많이 이제 보도가 됐고 네. 해서 그 책도 뭐 한 3세까지 이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네요. 네. 저도 몇 편 읽어봤는데요. 정말 가슴이 절절한 시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거기에 실린 거죠. 그 첫 시집의 북어라는 시가. 네, 그렇습니다. 북어라는 시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됐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고 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네.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네. 그 북어 쓰실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 시력이 이렇게 잘 안 보이고 해서 네. 애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있으면서 네. 허공을 쳐다보니까 북어가 한 마리 이렇게 매여져 있더라고요. 아, 내가 저 북어 신세구나. 눈만 뜨고 있지 보이진 않는 저 북어 네. 신세. 근데 그렇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이런 상황이지만 어떤 역설적으로 내가 무섭지 하면서 어떤 자신감을 스스로 갖게 네.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생각으로 시를 썼습니다. 시였네요. 네네. 네. 그 북어 한번 낭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이게 지금 그게 예. 교과서네요. 예.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그 북어 시. 네. 선생님의 시 북어.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북어. 사람한테 잡혀가도 입을 크게 벌리고만 있으면 산다고 아버지한테 기다도록 들었습니다. 사람한테 잡혀가도 눈을 크게 부라리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겁먹고 도망간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간다고 아버지한테 기 빠지게 들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눈 하나 깜빡대지 않고 크게 뜨고 있는 내가 무섭지요. 벌벌 떨리지요. 뭐 이런 시입니다. 근데 재밌네요. 저는 이제 제가 절절한 저의 심정을 쓴 건데 네. 교과서 문제를 보니까요. 네. 무슨 그 약한 존재가 강한 척하면서 네. 그 허풍 떠는 어떤 북어. 풍자시로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문제를 풀었는데 처음에는 네. 잘 못 풀었어요. 네. 많이 틀렸어요. 거의 많이 틀렸는데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시는 다의성을 갖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다의성을 갖는 것 이것이 또 좋은 시의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선생님께서는 2009년에 조선일보의 시조로 또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 시조로 등단하시게 된 계기는? 제가 그때 그 시집을 내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신문 보도에 시집 내고 너무 많이 되니까 네. 백지의 공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를 쓰려면 그래도 이름이 이렇게 막 떠 있으니까 네. 자신감이 없어지고 백지의 공포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조를 책방 가서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보니까 시조 한 권을 보게 됐는데 네. 뭔가 모르게 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봤어요. 뭐 배운 것도 없지만은. 네. 그래서 그냥 제출했는데 네. 그게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밑바닥에는 네. 역시 시 공부를 하면서 얻은 그런 실력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하고 시조를 같이 쓰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네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요즘 현대 시조는 저는 봐도 이게 시조인가 시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요즘의 현대 시조는 네. 그 시에 근접하게 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시조는 율격을 갖게 되니까 리듬 3434, 네. 3434, 3543이라는 율격 정형 형식이 네. 있어요. 그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어떤 리듬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고유의 어떤 그 시이기 때문에 네. 정서가 많이 이렇게 우리하고 맞는 정서. 시는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그 시조는 우리 본래의 고유한 시이기 때문에 뭔가 끌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집은 이제 그거 예. 그의 몸에 환하게 불을 켜고 싶다. 이거 한 권 지금 네, 내신 한 건데, 거죠? 예.
한 권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준비하고 계시고 시조 시집은 인삼 방가 사유상 이거 한 권 있으시고. 네. 네. 그럼 두 이제 시조도 쓰시고 시도 쓰시고 같이 이제 지금도 병행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하고 시조를 병행해서 쓰는 시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옛날 시인을 치면 박재삼 시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근배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함께 쓰는 데 있어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정서를 네. 우리 시인은 나름대로 모호한 시를 많이 쓰지만 네. 시인은 지금 요즘에 트롯이 유행하죠. 마찬가지로 트롯이 어쩌면 그 시조하고 닮아 있는 거고 뭐 노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노래는 뭐 서양적인 노래 팝송 이런 것도 네. 비슷한 건데 네. 그런 거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설악 조오현 현시조 연구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이거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그 뒤늦게 그 공부를 해서 2011년대 박사학위 과정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이것저것 생활하다 보니까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정주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네. 다 썼어요. 통과가 다 거의 된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설악 조연 시인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근데 그분의 인격에 제가 감동을 받고 네. 그 서정주 그 박사학위 논문을 버리고 다시 이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조라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이게 그 밑바탕에 흐르는 것이 다 불교적 사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교를 모르면 전혀 해독이 안 되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요. 네. 불교책 거의 1000권 정도를 읽고 공부를 하고 엄청 한 공부 2년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 엄청 공부를 했는데도 해독이 네.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고생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 네. 논문이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오연 스님한테 갖다 드렸더니 네. 너무 좋아하셨어요. 정말로 이거 그래서 한 500권 보통 논문을 하면 한 30권 해서 네. 있는 동 마는 동 하게 하는데 500권을 해달라고 해서 500권을 갖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분이 500권을 일일이 붙여서 자기가 친한 분들한테 네. 다 보내고 그 다음에 몇 달 안 돼서 이제 돌아가시기 입적하시었죠. 자기는 할 일 다 했다. 네, 그래서. 2018년이면은 2년 전인데요. 예, 2018년 6월 달에 네. 입적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는 네. 굉장히 큰 스승이고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라는 차원을 넘어서 어느 분은 이거를 이제 선시라고도 하는데 네. 제가 선시조라고 따로 명명을 했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지금 선시조라고 네. 이렇게 그 학회에서 네. 이렇게 새로운 장르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공로가 있는 건데요. 아직은 책으로 내지 않고 네. 그냥 논문집으로만 갖고 논문집으로. 있는데요. 이제 머지않아 책으로 내서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시도 많이 쓰셨나 봐요. 이 조은현 많이 스님께서. 쓰셨죠.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이렇게 책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보람 있는 어떤 좋은 그리고 선시조라는 말이 없었는데 네. 제가 선시조라는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그런 장르 하나를 학문적으로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 쓰신 말이네요. 네네. 선시조가. 네. 네. 그 선생님께서는 희귀 초판본 시집들도 많이 네네. 소장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1000여 권이나 되세요? 네. 저희 유일한 취미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모으신 거예요, 책을? 이거는 그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계속 모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써왔고 그거에 대한 네. 애착감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시는 못 쓰지만 시집 원본을 보면서 뭔가 느끼는 네. 그런 걸 느끼고 싶었어요. 감정, 정서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모으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1000여 권이 넘어서 지금은 2000권이 넘는 굉장히 많은 책인데 그래 오늘 이제 그 중에 3권을 갖고 왔는데요. 네. 온해의 무도라는 그 번역 시집인데요. 네. 김옥 시인이 쓴 네, 최초에 쓴 번역 시집이고 네. 그 의의는 네. 현대 시집의 첫 번째 시집이라는 것. 단편집으로 이렇게 묶어서 단편으로 묶은 시집 중에서 네. 첫 번째 현대 시집이라는 것에 네. 의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921년에 간행됐더라고요. 1921년에 간행됐죠. 네. 그리고 창작 시집은 1923년에 발행한 김옥 시인의 해파리의 노래라는 시집이 첫 번째 그 현대 시집으로서 창작 시집인 것이죠. 그것도 네. 가지고 계세요.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조집도 하나 소개하겠는데요. 이게 최초의 시조집인 최남선 시인이 쓴 108번뇌라는 1926년에 발행된 초판본입니다. 시조는 1906년에 대구 여사가 쓴 필명이 대구 여사인데 그분이 쓴 혈주가라는 시조가 있어요. 그게 현대 시조의 효시라고 하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그것과 이 108번뇌가 첩번이다라는 것이 논란이 현재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글씨를 보면은 아래아자도 있고 이때만 해도 지금하고 그렇죠. 글씨가 틀리네요. 그때만 해도 다르죠. 1926년이니까요.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할 책이 있는데요. 네. 요거가 그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인데요. 네, 누구든지 알고 있는. 예. 여기 이렇게 낡았어요. 낡았어요. 낡아서 막 아주 고풍스럽네요, 진짜로. 1948년에 발행이 된 시집인데요. 여기는 이 시집에 대한 거는 어떤 뒷이야기가 있어요. 윤동주 시인이 1941년 그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졸업할 시기가 1941년이에요. 그 당시에 자필로 쓴 19편의 시를 써가지고 77권의 한정판 시집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필로 쓴 시집을 이양하라는 수필가 정병욱이라는 후배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진 3부를 만들어서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양아가 요즘에 일제 검열이 심하니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보류가 됐죠. 이제 그런데 정병욱이라는 후배가 윤동주 시인의 후배가 그 자필 원고, 윤동주 시인의 자필 원고를 갖고 있다가 징병을 당했어요. 일제 그 징병을 당해서 징병 나가기 전 시골의 어머니한테 가서 맡겼어요. 근데 시골의 어머니가 그 원고를 양조장 그 큰 장독에 그거를 숨겨놨었어요. 정병욱이가 그 부상을 당해서 태평양 전쟁 전선에서 부상을 당해서 고향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해방 후에 그 윤동주가 서거했다는 1945년 2월에 후쿠오카 감호 교도소에서 서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듣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어머니한테 원고 어디 있냐고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해방이 끝나자마자 그걸 잘 싸서 장롱 속에 보관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원고를 가지고 정병욱이가 그걸 주선해서 이 시집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병욱 어머니께서 자필 원고를 잘 간수하지 않았으면
이 시집은 이 세상에 그쵸.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시집이네요. 굉장히 귀한 시집이고 네. 스토리도 있는 시집이죠. 네. 말하자면 유고 시집입니다. 네, 네, 이게. 네. 겉에 글씨도 뭐 지워져 갖고 흐릿하고 안에는 이렇게 습자지로 한지죠. 습자지가 아니고 예. 한지에다가 이렇게 인쇄를 했는데 와 만지기도 굉장히 아까운 시집이네요. 굉장히 귀한 시집이고 네.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는 네. 현재 거의 이런 시집을 와, 여러분께 너무- 소개했습니다. 너무 귀중한 시집이니까 네. 얼른 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하나의 뭐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나중에 제가 어디다 이제 기증도 하고 그럴 건데 네. 이게 굉장히 거의 이런 시집 같은 것이 한 10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잘 보관하고만 있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감기. 만져보게 될 줄 몰랐어요. 이 이렇게 오래된 원본이니까요. 시집을. 이거 참 만져보기도 힘든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시집들이고 네. 하니까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잘 봤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현재 중앙대학교에 강의도 나가고 계시고요. 네, 네. 선생님, 시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문득 질문하니까 이제 뭐 할 말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가장 중요한 거. 시인이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낱말, 말하자면 단어, 시어를 가지고 그것을 일상성 아니면 우리가 실용성을 배제하는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낱말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네. 돌이 앉아 있다, 돌이 박혀 있다라는 것. 네. 이거는 우리 실용성의 어떤 언어거든요. 그렇지만 실용성을 배제한 언어. 이거는 뭐냐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것은 돌이 숨 쉬고 있다라거나 예를 들어서 손이 숨 쉬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성을 벗어나는 어떤 그것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고 쓰는데 그거는 일상성, 그 효용성, 경제성, 실용성의 어떤 언어지 시의 언어가 아니다 이거죠. 이 실용성을 배제한 언어를 우리는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은 바람이 분다 하지 않고 네. 바람이 뭐 울고 있다 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든다든지 또 바람이 숨을 쉬고 있다, 바람이 노래한다 해서 실용성을 배제하는 디스양이라는 네, 네. 미술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입체주의에서 다다이즘 거기에서 변기를 가지고 샘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예술화 시킵니다. 그거는 실용성을 이런 변기로서의 실용성을 벗어나서 거기다 예술성을 부여하니까 이게 그 예술 작품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시인은 항상 실용성, 예술성, 상투성 뭐 이런 거, 일상성 이런 거를 언어에서 자꾸 벗겨내야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시의 언어는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문법으로 써야 된다 이거죠. 네. 문법하지 말고 네. 비문법, 비틀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선생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